우리는 모두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미친듯이 부러워하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고, 의심병, 불안병에 걸리지 않게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죠. 가끔은 깜짝 선물로 나를 놀래켜주는 애인이면 더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더치페이, 데이트 통장만 호시탐탐 노릴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계산적인 남자들을 보면 현타가 오죠. 그래,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 나만 바라봐줄 만한 남자를 만나자. 나름 눈 낮춰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냉혹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착한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 180도 변한 남자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꾸 상처만 받다 보니 염세주의자로 변합니다. 그래, 여잔 예쁜 게 답이야. 내가 살만 빼면 남자들 더 매달릴 거야. 그럴까요? 정말 외모만 예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단지 출발선이 앞선 것뿐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쁜 여자들 중에서도 매번 상처받는 여자들도 있고,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괜찮은 남자를 잘만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뭐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생각에 사실은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썸남이랑 스킨십을 했는데 어라, 왜 이렇게 좋지? 느낌이 들면 애매했던 감정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아, 얘 좋아하나?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기대하게 되죠. 어느 순간 얘랑 사귀면 어떨까? 상상을 하는 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올려치기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보이는 그대로 판단을 합니다.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고백하면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하죠. 바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럼 좀 더 복잡하게 설계된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흔들다리 위가 아니라요. 데이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편할 뿐만 아니라 대화까지 잘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면 누구라도 상대방을 올려치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똑똑한 여자들, 여우 같은 여자들은 이 감정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남자를 만났을 때 일부러 반가운 척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스킨십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나라는 여자에 대한 설레임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스킨십 때문에 설레이는 건데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착각의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오빠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척하면서, 아니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건데 말이 잘못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 스킨십을 상상하게 되고 미친 듯한 설레임, 긴장감을 느낄 겁니다. 이 설레임과 긴장감을 뇌는 또 착각을 하죠. 되게 오랜만에 설레이는 것 같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착각이었어도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뇌에 각인이 되면서 진짜 좋아하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뇌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설레인다와 설레이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실제로 빈컵의 콜라를 따르면 99%의 사람들은 맛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코카콜라, 펩시콜라의 상표를 보면 뇌에서 그 맛을 느끼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는 사기급 연애 스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돗대기 시장급, 검은 비닐봉다리가 아니라 샤넬, 에르메스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가성비녀 취급을 받는 거고, 반대로 깨우친다면 가성비녀를 탈출할 뿐만 아니라 연애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어질 겁니다. 한국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런 게이드 라이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게다가 남자들은 여자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고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외모를 볼 때도 매우 직관적으로 판단하죠. 눈, 코, 입 하나씩 분석해서 보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남자들은 그냥 예쁘다는 느낌이 들면 끝이에요. 왜 피노키오 빙의한 어떤 여자들이 나 쌍꺼풀 수술밖에 안 했어 이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에 남자들은 속아 넘어가죠. 아니요, 사실은 속은 게 아니라 수술을 하던 안 하던 남자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를 만났는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예뻐도 평범녀로 낙인 찍히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성비 여자친구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래요? 남자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숱만 줄어들 겁니다. 그냥 이런 본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잘난 남자를 만나도 인생녀로 등극할 수 있다는 팩트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한테 쩔쩔매나요? 바로 희소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희소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특별하다는 건 희소성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희소성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잘생기고 능력 있고 성격까지 좋은 유니콘이라면 99% 여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도 이런 남자를 만나면 정착하려고 하죠. 안 그래도 별로 없는데 미친듯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물건은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미친듯이 폭등합니다. 조급해진 여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더 저자세를 취해서라도 서두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마케팅에서는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폭등하고 또 폭등하고 또 폭등합니다. 의뢰 연애로 가는 테크트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남자라서 우리가 의리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매달리는 스탠스 때문에 의리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여자들도 다 좋아하는데 의뢰 연애라도 우선 시작하고 봐야죠.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이죠. 백종원은 부자입니다. 누가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재용과 만났을 때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연애도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 여자한테 미친듯이 설렌다? 과거 느껴보지 못한 특별함을 느낀다?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혹시라도 나랑 잘 안 될까봐 미친듯이 겁이 나고 애가 탄다는 겁니다. 모처럼 마음에 들었는데 원래 진짜 좋아하면 사랑에 실패한다던데 어떡하지? 반대로 잘난 남자 입장에서는 실패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가 더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범남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존잘의 피지컬 좋고 능력있고 성격까지 완벽한 남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가방이 30개 있다고 해서 제일 좋아하는 샤넬 가방이 특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싸구려 가방이 많으니까 샤넬 가방은 별로 필요 없다? 연애 기술 없이도 연애할 수 있으니까 연애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사치품이라서 더 필요하고 더 특별한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으니까요.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남자, 여자일수록 희소성에 미친 듯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부자들은 보통 선민사상이 강합니다. 부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잘난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희소성에 미친 듯한 가산점을 주죠. 시계의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거잖아요. 10만원짜리 카시오 시계도 시간은 정확합니다. 30만원짜리 애플워치는 시간도 정확할 뿐더러 기능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2천만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팔리는 걸까요? 머리가 나빠서 롤렉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물건, 더 특별한 물건을 갖고 싶어서,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좋은 거죠. 왜?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니까. 이 심리를 알아야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제가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예쁜 여자들도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남자 심리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제 예전차가 벤츠였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여자들이 항상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벤츠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리고 꼭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포르쉐를 탔는데, 페라리를 탔는데, 람보르기니를 탔는데 좋은 차를 탈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제가 와,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났구나. 이제부터 얘한테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포르쉐를 탔다, 페라리를 탔다, 람보르기니를 탔다. 모두 여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저는 그녀가 과거에 얼마나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해서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궁금해서 만나러 간 거라고요. 과거를 자랑하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픈 여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는 단순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이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호감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세요? 자, 남자가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더 매력적일까요? 첫 번째, 과거에 몇 번이나 이 호텔을 왔는지 자랑하는 여자. 두 번째, 지금 순간을 특별하게 느껴지게끔 말하는 여자.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여자가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특별한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했죠? 네, 희소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비싼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잘 아는 척. 이 호텔은 스테이크가 맛있죠. 와인은 역시 프랑스산 레드와인이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빠가 귀티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데를 좋아하나 봐. 여기 자주 와?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여지를 남겨주세요. 남자가 알아서 해석하게끔, 여자 가치를 자기가 올려치기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얘는 보통 여자들이랑 다르게 성구안이 좋네? 내가 짝퉁이 아니라 찐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남자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테크트리로 가는 거죠. 남자는 이런 여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냐고요? 나를 알아주는 여자는 무조건 괜찮은 여자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싶거든요. 이 여자가 별로면 나도 별로인 남자가 되는 거니까. 남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려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여자한테 잘해주고 돈을 쓰는 행위, 여자를 데리러 오고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거, 프로포즈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거, 완벽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완벽한 여자를 만나는 완벽한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인 겁니다. 이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더 깊은 애착 형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애착이 완성되어야 남자는 여자친구를 나랑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화가 완성되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 자신한테 쓰는 시간과 돈이 아까운 사람이 있나요? 친구한테 쓰는 10만원은 아까워도 나한테 쓰는 100만원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동안 가성비 여친 취급을 받았나요? 오늘 영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남자의 향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막무가내로 나는 너한테 아까운 여자니까 나한테 잘해 이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요?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면서 고평가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할 겁니다.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계속 우쭈쭈만 잘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쭈쭈만 한다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존감만 충전하고 다른 여자에게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 꽃만큼 나쁜 새끼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남자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는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반대로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솔직히 네가 몸 빼고 뭐 볼 거 있어? 기분이 어떤가요? 맞지, 내가 몸매 하나는 죽이지 생각이 들면서 뿌듯할까요? 아닐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서 치욕스러운 감정까지 느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남녀가 생각하는 소중함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엉뚱한 사람한테 뺏기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냥을 성공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다 먹지도 못하는 거 나눠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먹고 튈 놈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내가 사냥에 실패했을 때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여자들이 몸만 노리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임신하는 여자 입장에서 얼굴이나 몸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는 나를 이용하려는 남자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망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못생겨지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로 갈아탈 남자라는 판단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남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나랑 잠자리 하려는 여자?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이용하려는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요. 여자한테는 방어기제를 일으키는 말이 남자한테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누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상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리고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질문에 대한 남녀의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내 외모가 변해도 내가 늙어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내가 어려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남자한테 만나자마자 연봉을 물어보거나 남자 직업을 듣자마자 진짜 의사예요? 너무 멋있다 이런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에 대한 칭찬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꼬시기 쉬운 여자처럼 느껴지고 그 남자의 인생녀가 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남자의 방어기제를 건드리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나자마자 내 가슴만 쳐다보고 칭찬하는 남자라면 어떨까요? 그 남자가 진심이라고 해도 속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입장에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칭찬을 해줘야 진짜 칭찬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나한테 난 너가 나이 들고 아줌마 같아서 좋아, 내가 원래 미시나 밀프 취향이거든, 집단에는 칭찬이라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요?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나쁠 겁니다. 물론 과장된 말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잘해보려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남자는 직업이나 능력보다는 타고난 외모나 성향을 칭찬해줘야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너는 은근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인 것 같아. 눈이 처진 게 섹시해 보여. 오빠는 특히 코가 이쁜 것 같아.
이런 칭찬이 들어가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직업이나 능력을 칭찬할 때는 남자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잘 안 돼도 내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남자는 이런 여자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라면 어떨까요? 너가 살찌고 못생겨지면 헤어질 건데? 솔직한 뽕이 취해서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넌 나이 들어도 곱게 늙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에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남자나 여자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작 버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못생길 일이 없는 자기 관리가 완벽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평생 망할 일 없는 금수저 전문직 남자도 똑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평범남 10명 중에 9명은 영혼 없이 여자 외모, 몸매만 칭찬하다가 뻔한 남자 직행열차에 탑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능을 알아야 완벽한 남자에게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줄여줄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남자, 잘난 남자일수록 육체적인 안정보다는 정신적인 안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자일수록 희소성이 미친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용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좋아해준다고 느낄 때 운명의 짝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칭찬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속물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자 입장에서는 칭찬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속물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충분히 괜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결혼에 매번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운명의 남자를 만날 확률이 올라갔을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뻔한 연애 조언이 지겨우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있는 여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유일한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